영래포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수단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우 역RP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RP 매각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국은행의 경우는 RP를 운용할 때 역RP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고 RP 매입 또는 RP 매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레포,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이 필요한 금융회사가 연준에 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행위지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데요. 결국 레포는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고 양적 완화 역할을 합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역레포는 무엇이며 레포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역레포 RRP는 레포 RP의 반대 개념인데요. 역레포는 연준에 돈을 맡기고 국채를 받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돈이 넘쳐나고 이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서 연준한테 이자를 받고 돈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역레포 RRP는 연준이 은행과 MMF에 미 국채를 빌려주고 현금을 받는 프로그램이죠. 역레포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역레포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역레포 금리를 인상해야 해요. 역레포는 양적 긴축 역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활동이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연준의 레포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5%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레포 자금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정부는 채권을 판 돈으로 본인들의 지갑인 TGA, 즉 재무부 현금 잔고 계정에 넣어두고 나라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당연히 자산과 부채로 구성됩니다. 자금의 운용을 표현하는 자산 계정인 차변에는 QT 대상물인 주택저당증권, 즉 MBS와 미 국채가 있고요. 자금의 조달을 표현하는 부채 계정인 대변은 TGA와 지급준비금 그리고 역레포로 구성되는데 TGA가 늘어나면 민간의 유동성 긴축이 발생합니다. 지금 역레포 잔고가 줄어들어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가 본인들의 지갑을 채울 수단 중 하나가 사라짐을 의미하죠. 설상가상으로 작년 미국 세수 역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돈을 쓰는 일, 즉 재정지출을 줄일 수 없는데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은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 말은 시중의 자금을 흡수한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양적 긴축 QT 역시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것이죠. 하물며 지갑처럼 사용하던 역레포 잔고가 바닥이 나면 일종의 버퍼가 사라지는 셈인데요. 채권 발행에 따른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와 양적 긴축의 효과는 현금 통화 TGA, 역레포와 같은 부채 계정에 있기 때문에 페드의 지불준비금 부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는 말입니다. 연준이 QT를 진행하면 시장에 풀려있는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연준은 회수한 채권을 소각합니다. 이렇게 회수된 국채와 MBS를 소각하게 되면 BS의 자산 항목이 줄어들게 되죠. 동시에 부채 항목 중 현금 통화를 줄어든 자산만큼 축소합니다. 결국 연준이 채권을 흡수하면 흡수한 만큼 현금 통화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채권을 흡수하는 QT라는 작업은 유동성 축소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2-3년간 역레포 잔고가 급증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초 역레포 기관은 남아 돌아가는 시장 유동성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역레포가 그리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역레포 기관에 돈이 쌓여 있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트럼프 정부 때 구제금융이 여러 차례 풀렸는데요. 그런데 2021년 1월 바이든이 빌드백 베러라는 구호를 내걸고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자금을 추가로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그해 11월 민주당 조맨친 상원의원의 배신으로 BBB 법안이 좌절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연준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돈을 찍어놨는데요.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됐죠.
결국 2021년 말 영래포 기구에는 대략 1조 8천억 달러 정도가 예치됐습니다. 영래포 잔고가 급증한 것이죠. 더구나 2022년 러우 전쟁의 발발로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했어요. 2022년 6월 인플레 감축 법안 일명 IRA법이 3조 5천억 달러에서 7,400억 달러로 축소돼서 통과됐지만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는 없었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결과적으로 영래포 잔고는 2조 4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의 영래포 자금을 유출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선순환 역할도 했습니다. 한때는 2조 4천억 달러에 달했던 잔고가 4,138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영래포란 시중은행이 남는 돈을 이자를 받고 연준에 맡겼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인데 저수지의 물로 표현한다면 그 저수지 물이 마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저수지 물이 마르고 있느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영래포 잔고 추이는 MMF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MMF는 환금성이 중요하다 보니 T빌과 같은 미국 단기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QT가 진행되어 단기채 발행이 줄어들다 보니 MMF는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래포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니 영래포 금리도 올랐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무위험 투자수단이었으니 MMF 자금이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영래포 잔고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여서 정부의 지갑이라 불리는 TGA 계정이 줄어들다 보니 미 정부가 채권 발행 계획을 세웠어요. 더구나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장기채 금리를 낮춰야 했는데요. 그래서 단기채 중심의 정부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영래포에 돈을 넣어뒀던 MMF들은 이 자금을 빼서 단기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래포 잔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높으니 MMF 입장에서는 더욱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래포 자금이 줄고 이 자금이 정부의 지갑인 TGA 계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영래포 잔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금리가 조만간 떨어질 거라는 예상에 MMF가 영래포에서 돈을 빼서 TB를 주로 매수했기 때문에 영래포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영래포는 하루짜리지만 TB는 짧게는 4주에서 52주까지 만기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정석대로 만기 듀레이션을 좀 늘려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채권 발행과 QT에도 불구하고 지준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영래포의 역할이 컸는데요. 최근에 와서 영래포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있으니 이를 다시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요. QT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제어하던 단기채 발행과 영래포 흡수 메커니즘의 종료가 임박해진 거죠.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든지 QT를 줄이든지 하는 액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양적 긴축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조만간 자산 유출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죠. FOMC 후 CME 페드워치 금리 전망에서도 올해 3회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됐습니다. 때마침 파월은 금리 인하와 QT 축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CPI가 3.2%, 코어 PCE가 2.8%로 거의 안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래포 하나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상 페드의 영래포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름 실물 현장에서의 움직임과 경제적인 논리를 더듬어가며 살펴보고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